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시대의 예술사진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게 된 계명대학교 사진미디어과의 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진의 새로운 유명, 디지털 시대의 사진의 변화는 어떠한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디지털 사진의 예술 사진이란 과연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예술 사진이 비추는 실제라는 타이틀로 이러한 디지털 시대 예술 사진의 특성이 잘 나타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디지털의 일상화는 가변성이라는 개념을 사진에 각인시켰습니다. 가변성이라는 개념은 과거의 사진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던 개념이죠. 왜냐면 한번 찍으면은 고정된 이미지로 남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트로이의 목마처럼 매체에 자연스럽게 침투한 디지털은 사진의 매체적인 속성과 범주는 물론 사진을 둘러싼 시각 취재마저 변화시켰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진실로 사진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빛의 흔적은 가변적인 수학적 데이터가 되어서 발광하고 이미지에 각인된 순간을 향한 믿음은 거짓의 역량에 대한 기대와 우려로 대체되었습니다. 자, 오른편에 보이시는 이미지는 최초로 디지털화된 사진 이미지예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1957년도에 이 이미지가 고정되었으니까요. 자, 이러한 것처럼 이제 수학적 데이터가 과거의 필름의 그러한 이미지를 대신해서 디지털 이미지가 되고 있죠. 자, 디지털 시대의 사진 이미지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현실을 거부하는 내재성의 공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의 이미지는 끊임없이 변모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개팅을 나갈 때 그 사람의 사진 이미지를 믿고 나가진 않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우스꽝스러운 현실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장점과 단점이 모두 공존하는 내재성의 이미지의 공간이다. 디지털 시대의 사진 이미지는 그렇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징 프로세스의 디지털화에 의해 야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지를 조형하는 양식보다는 그거를 소통하고 순환하는 차원에서 더욱 근원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진의 가변성은 본질적으로 이미지에 각인된 의미의 변화를 함축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의미는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과거의 사진은 찍힌 그 순간에 각인된 어떠한 단일한 의미로 고정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었어요. 디지털 네트워크란 새로운 일상 공간의 주체인 유저이자 사진을 찍고 소통하며 수용하는 행위자에게 사진의 이미지는 더는 단일하고 결정적인 의미의 형상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의미는 끊임없이 바뀌고 또 댓글 속에서 의미는 새롭게 창출되고 또 다른 사람이 해석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의미로 소통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진의 독자와 관객은 자연스럽게 이미지의 의미보다 이미지를 조형한 행위자의 의도에 대해 생각하고 반응합니다. 왜 이렇게 사진을 찍었을까? 왜 이런 표정으로 사진을 게시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의미죠. 의미의 통제력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치되고 새로운 의미가 지속해서 창출됩니다. 새로이 재해석되는 과정이 훨씬 중요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사진의 열명이 이로써 밝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예술 사진의 특성입니다. 자, 사진은 역사에서 모호한 범주로 구분되어 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기록된 아카이브 용도의 사진도 후일 미술관의 주요 전시 목록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술 사진의 형식적 스타일로 잡기까지 합니다. 오늘날 아카이브라는 말은 사진의 어떠한 특수한 프로젝트로 널리 사용되고 있죠. 특히 예술사진을 위한 프로젝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 20세기 중반의 저널리즘 사진을 대표했던 로버트 카파의 사진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진의 미학을 대표하는 작업으로 널리 소개되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여지는 이미지는 1930년대 미국 FSA 사진가로서 도로시아 랭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공황 시대에 농촌의 어려움을 이제 아카이빙했던 그런 사진가였습니다. 저 사진은 당대에 어떠한 정치적인 혹은 또 이제 대중 프로파간다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촬영되었던 거지만 오늘날에는 예술 사진의 어떠한 목록 속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진이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로버트 카파의 스페인 병사의 죽음입니다. 이 사진도 애초에는 방금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라이프지에 있는 어떠한 기사 속에서 실려 있었고, 오른쪽에는 이러한 기사 사진이었기 때문에 광고 사진과 같이 병치되었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사진은 지금 이러한 전시 속에서 포토저널리즘의 신화, 이러한 어떤 극찬의 상찬을 받으면서 예술사진으로 변모하게 되죠.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은 사진의 존재론적인 특이성에 기인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 이미지는 특정한 시공간에 존재했던 사물로부터 반사된 혹은 사물이 발광시킨 빛의 흔적입니다. 자, 우리도 다 알고 있지만 사진은 빛을 기록한 거예요. 그죠? 빛의 흔적이 남겨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사진을 인덱스라는 개념에서 이해하고도 있죠. 여하튼 이러한 빛의 흔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진실의 아우라를 품은 대상으로 지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예술사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작가의 표현 가능성 탐구와 새로운 시각적 의미를 제시하는 방법론에 따라 정의되는 게 일반적인 것이지만, 이러한 인식의 기저에도 사진 이미지가 어떠한 진실에 관한 실마리를 품고 있다는 관습적인 사유는 변치 않았습니다. 특히 사진 미학의 개념은 대체로 이러한 후자의 개념 속에서 비롯됩니다. 자, 디지털 시대의 사진은 빛의 흔적이지만 물리적인 자국을 남기지 않는 전자신호로 존재하기에 앞서 이야기한 전통적인 사진의 존재론적 속성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배제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빛의 흔적이에요. 그렇지만 동시에 빛이 남겨진 물리적인 흔적이 아니라 전자신호로 변환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전통적인 사진의 존재론적 속성에 배제되는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관성은 진실에 관한 실마리를 품은 대상이라는 위상을 유지하면서도 전일적인 사진 이미지로부터 진실의 아우라를 걷어내는 효과를 초래했습니다. 즉, 디지털 사진은 그 속성상 어떠한 진실에 관한 가능태로서만 존재하는 이미지입니다. 그 자체로 진실이다 아니다 말하는 것은 이미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진실을 포함할 수도 있고 진실이 아닌 이미지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디지털 사진은 다중적이고 듀얼킨 루트로 구성된 디지털 네트워크의 내부에서 순환되고 유통되며, 이에 대한 사진의 설명은 이미지를 송신하고 재송신하는 각각의 루트마다 독립적으로 첨부됩니다. 그렇기에 사진의 의미는 과거와는 달리 특정한 설명의 메시지와 동일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람의 의견 제시 혹은 어떠한 사람의 반박, 이런 것들 사이에서 돌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한 의미로 고정되지가 않지요. 다만 유저 다수가 사진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공통적으로 의식하는 특별한 계기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의미가 고정될 뿐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이클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 형성되는 시각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과거에는 단일한 의미를 향해서 우리의 시각이 고정되면서 이제 근대적인 시각의 체제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디지털 사진의 시대에는 다르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성 중심의 답을 말할 수 있는 시각적인 체제는 고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중적 시점을 자연스럽게 전제하고요, 고정된 시각적 합리성보다는 시각적 의미의 가변성이 중요해지는 체제로 변화하게 됩니다. 자, 한마디로 사진의 의미는 그것을 보고 말하고 변형하며 재존송하는 각각의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개방성을 담보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예술사진 또한 이러한 시각체제에 부합해야 합니다. 광학 테크놀로지 기반의 진일보한 시각적 표현은 단지 표면적인 변화일 뿐입니다. 빛의 흔적을 고정하는 장치나 프로세스가 요구되는 사진 매체의 속성상 이는 기술 발전에 부과된 양상이지 디지털로와의 전환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예술사진은 그 자체로 다중적인 생산자와 수용자 사이에 열린 의미를 추동하는 열린 커뮤니케이션 체계이자 게임의 장으로 존재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다중적인 생산자와 수용자는 사실 생산하는 사람과 이미지를 수용하는 사람은 이제 정확하게 구분되지가 않죠. 누구든
인스타그램이든 어떠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이미지를 게시함과 동시에 또 타인의 이미지에 댓글을 남기는 수용자가 될 수도 있고 참가자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산자와 수용자는 일반적인 소비자이자 이미지 소비자이자 이미지 관객이자 이미지 독자일 수도 있고 또한 창의적인 생산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에서 벌어지는 게임의 장으로서 예술사진은 존재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가상적이거나 미디어 플랫폼, 미디어 중심의 플랫폼, 그리고 물질적 플랫폼의 경계를 모호하고 개방적이고 메타적인 의미 형성의 장으로서 존재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예술사진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같은 SNS 플랫폼마저 예술의 공간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예술사진, 이것이 비추는 우리의 실제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명의 사진가를 크게 예시를 들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작가는 리처드 프린스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모든 사진은 전시장의 사진이고요. 그러나 이거는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은 아닙니다. 리처드 프린스는 타인의 인스타그램에서 이미지를 캡처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출력한 후에 이렇게 전시장에서 자신의 작품으로서 재탄생을 시키는 그러한 과정으로 최근에 작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2014년부터 진행했고요. 제목을 뉴 포트레이트라고 정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의 예술사진의 양태를 일별하게 할 만한 작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사진은 프린스가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게시자의 셀피 이미지로 추정되는 사진을 출력한 것입니다. 여기서 프린스가 이미지에 개입한 것은 오직 리처드 프린스 4 혹은 리처드 프린스 1, 2, 3, 4 등의 계정으로 인스타그램에 남긴 댓글뿐입니다. 말하자면 뉴 포트레이트는 사진 게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인스타그램의 화면을 동시대의 초상이라는 개념으로 바꾸어서 전유해서 물리적으로 출력한 결과입니다. 흥미롭지 않을 수 없죠. 따라서 뉴 포트레이트의 이미지는 프린스도 언급했듯이 정의되지 않은 중간 영역이자 사이 속 공간에 속합니다. 이것은 프린스가 직접 만들어낸 사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셀피 이미지를 찍은 저 게시자의 이미지로만 정의되는 게 아닙니다. 오른쪽에 보여지는 것처럼 그것은 사진 이미지도 들어있지만 거기에 포괄되어 있는 댓글 행위들도 같이 출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프린스는 이 작업에 예술처럼 보이지도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현재의 사진 작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역사도 과거도 이름도 갖고 있지 않으며 스스로의 삶을 지닌다. 새로운 초상 이미지는 그만의 길을 찾을 것이다. 나는 책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는 자신이 작가이면서도 자신이 이 사진에 어떠한 책임 혹은 권리를 갖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업에 내포한 메타적이고 가변적인 의미 형성 체계를 가리키는 언급입니다. 하나로 고정되지 않고 의미랄지 이미지의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밸류는 끊임없이 변모하고 확장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죠. 프린스의 행위는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소통되는 이미지의 피상성과 그에 잠재한 오늘날의 상품화 작용에 불협화음을 일으킵니다. 그는 1차적으로 의미 없는 댓글을 적거나 게시자와 어떠한 관계가 있듯이 거짓 댓글을 적으면서 인스타그램의 유저로서 피상적인 소통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이 피상성을 전유하여 전시함으로써 인스타그램에 부여하는 셀피를 오늘날 디지털 세계의 초상처럼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변화시켜 버립니다. 오로지 이미지의 생산자와 수용자 사이 속 공간에서 의미가 생성되고 해치되며 또다시 재맥락화되는 잠재태로서의 세계상, 월드픽처이자 메타지표로서 이 인스타그램의 이미지를 변화시킨 것이죠. 이런 점에서 뉴 포트레이트는 우리 시대의 얼굴, 우리 시대의 이미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프린스는 이를 마주하는 관객에게 너 자신을 위해 말하라고 조언합니다. 다중의 외침 속에서만 잠정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사이 속 공간의 이미지에 종속되지 말고 그러한 의미 형성의 주인공이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팀 헤더링턴이라는 작가의 작품으로 오늘날의 디지털 사진의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팀 헤더링턴은 기본적으로 포토 저널리스트이자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자 촬영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술사진가이자 미디어 아티스트였습니다. 매우 폭넓은 활동을 전개했고요. 2011년 4월 20일 리비아에서 비무장 시민들을 돕다가 무아마르 카다피 정부군의 박격폭탄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이 다중적인 역할, 스스로 저널리스트이자 다큐멘터리언이면서 영화감독이고 또 사진가이자 미디어 아티스트였던 이 역할은 기술적 표현보다는 실제를 마주할 수 있도록, 관객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했던 창작 태도에 기인합니다. 팀 헤더링턴은 2007년 아프가니스탄 최전선 미군 초소에서 체류하며 그 당시 세계 경찰의 상징으로서의 미군이 아니라 병사에 실제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작업을 했었습니다. 헤더링턴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심리적으로 고립된 아프가니스탄 최전선의 병사 이미지를 통해 테러와의 전쟁이란 안보국가의 이념으로 누가 적인지, 누가 친구인지 분간할 수 없었던 미국 시민사회의 심리적인 절망을 환유한 그러한 작업을 선보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여지는 것은 당시 아부 그레이브 수용소에서 자행했던 고문의 이미지가 알려진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지금 보는 것은 팀 헤더링턴의 사진입니다. 헤더링턴은 아프가니스탄 체류 중에 베니티 페어 정치 특집면인 죽음의 계곡 속으로를 위한 사진과 ABC 방송 특집 뉴스 또 다른 전쟁 이 영상을 위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자,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망연자실한 표정의 미군 병사의 모습은 미국과 세계 저널리즘 역사에서 일반적으로 금기시되었던 전장의 실망스러운 미군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사 개인의 실제를 가리키는 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2007년 월드프레스 포로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진을 촬영할 때 영상 작업을 했던 것도 있는데 그때 촬영한 영상으로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레스트레포 또한 이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탈레반과 맞선 병사들이 그들의 후원자가 섞인 산간 부족민과 교류하며 지내는 코렌갈 계곡의 내면을 담은 이미지는 신뢰와 불신, 전쟁과 일상, 삶과 죽음이 공존한 당대의 미국 사회 일상을 이중적으로 지시하는 지표이기도 했습니다. 헤더링턴은 이와 함께 사진과 미디어 아트의 경계를 흐리는 예술사진 및 영상 설치 작업, 잠자는 병사들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밤중에 잠자는 병사들의 모습을 찍은 일련의 사진에는 순결한 표정과 고통에 사로잡힌 표정이 교차합니다. 마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자, 여기에 보여지는 건물의 외벽에 설치된 작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3채널의 영상은 앞서 본 잠자는 병사들의 사진을 기반으로 해서 작업한 영상 설치 작업입니다. 자, 이건 1채널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의 이미지는 3채널 영상 이미지고요. 가운데에서 볼 수 있는 영상은 1채널 이미지입니다. 이 작업은 사진과 영상 작업이 이제 섞여서 만들어진 작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중적인 시선, 다중적인 시점이 하나의 영상 속에 충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공간이 어떠한 특정한 공간이나 정의할 수 없는 차원에서 다가서게 됩니다. 말하자면 아무 공간인 거죠. 전통적인 단일한 이미지로서의 의미가 정해지는 사진과는 달리 입체적인 교감을 사진 속의 대상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부여합니다. 자, 한마디로 영상 설치 작업은 시공간적 위상이 모호한 다중적 시점으로 편집되었기 때문에 사건의 현장이 아니라 꿈속의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잠자는 병사의 초상과 폭격의 이미지가 흘러나오는 영상, 갑작스런 습격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 동료의 죽음 앞에서 울부짖는 병사, 아프가니스탄 아이와 노약자들의 선량한 눈빛 및 가늠쇠로 표적을 조준하는 병사의 눈빛 등이 비선형적으로 교차하는 프로젝션 앞에서 관객은 전장이라는 예외적인 공간에서 전투의 주체이자 비인간적인 공간의 타자로 존재하는 병사의 이중적 상황을 지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지의 수용자는 장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병사의 경험적 실제에 다가서게 되기에 자신이 존재하는 현실의 내면적 실제를 유추하는 계기마저 부여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 두 작가에게 인스타그램은 예술 행위의 장이 되며 사진은 뉴스 영상과 영화가 되기도 하고 영화는 설치 예술로서 사진과 또다시 조화하게 됩니다. 이미지는 시대의 얼굴이 되고 나아가 실제를 반사하는 가능태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선형적인 변화 속에서 디지털 시대의 예술사진은 우리를 실제에 다가서게 합니다.
단지 과거의 특정한 사건, 특정한 의미를 남기는 빛의 흔적으로서의 지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라는 시간의 내면을 가리키는 열린 지표로서, 어떻게 보면 메타 지표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이 디지털 시대의 예술사진의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